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국사 시간은 군사정변으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다 부분 볼 거예요. 자, 오늘 교과서 26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 자,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됐고요. 3.15 부정선거 이후에, 아이고, 그 이후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4.19 혁명 이후에 4월 25일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도 발표를 하면서 이승만 정부는 물러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등장하게 됐던 건 당시 허정과도 정부라고 했던 지나가는 임시정부 형격의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요. 이 허정과도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데 이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장면내각, 장면정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하는 것들은 장면 내각에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중요시 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이제 박정희의 군사 정변인데 그 군사 정변과 그 이후의 내용들인데 당시에 군사 정변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도 장면 내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쪽입니다. 자, 5.16 군사정변의 배경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 장면정부 시기에 전개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이 군부 세력이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자, 군대 세력은 이런 통일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쉬웠겠죠. 왜냐면 군인이고 이들의 상대는 항상 이 북한이었을 테니까. 이 장면정부 시기에 중립화 통일론과 같은 통일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런 중립화 통일론과 같은 얘기가 학생들을 중심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거에 불만을 품은 이제 군부가 이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 이 장면정부가 군비 축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감군정책이라 그래요. 감군정책. 감군 정책. 감소한다. 뭐를? 이제 군대를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군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런 통일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군인들이 장면 정부의 무능과 혼란을 구실로 삼아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16 군사 정변이에요. 이게 세 번째 배경이 되겠죠? 자,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장면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부정축제자나 그런 사람들, 부정선거자 관련자들을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박정희와 그 휘하의 장수들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군사정변 세력은 반공이라는 것을 국시로 혁명공약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혁명공약 발표. 그래서 혁명공약의 내용은 우리 260쪽 아래에 나와 있어요. 자, 5.16 군사정변 주도 세력에 대해서는 혁명공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 그리고 미국 및 자유반과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 민생고를 해결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 세력들은 이러한 명분을 삼고 혁명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든 정당과 사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제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때부터 약간 독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처음에는 이제 군부세로 등장했을 때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군부 세력은 본인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맹분. 이 맹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본인들이 그 전에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공체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경제개발과 사회 안정을 내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 정변 직후에 부패 공직자 그리고 폭력배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를 뭐 법령의 명칭으로는 부정축제자 처리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농가의 부채, 이거 빚이죠, 빚. 농가의 빚을 줄여주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이라고 돼요. 이런 것들을 실시했던 게 바로 이제 이승만이 아니죠. 박정희 군부 세력 때 실시했던 정책들이다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우리 군부는 사회가 안정되면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스스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비밀리에 조직을 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와 같은 이제 본인들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제 휘하 기관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한 밑바닥들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활동정합법이라는 법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정치인들의 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박정희가 스스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정에서 사회가 안정된다면 민간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민간이 자기가 된 거예요. 이때 박정희는 군인을 은퇴하고 아까 민주공화당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 만들어진 민주공화당의 후보로서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 근데 그건 나야.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군사정변 이후에 박정희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제 권력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지금 요새 뭐 위안부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 한일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박정희 정부는 군사정변을 통해서 집권하였다는 취약한 정통성을 만회하고자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정권을 잡게 된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미국에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를 하게 돼요. 미국에서. 자, 그런 이제 국외적 배경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부가 아까 경제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본과 국교 정상회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본과 국교 정상회담을 시작한다 라고 알려지게 됐는데 일본 당시에 반성을 한다거나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민족적으로 굴욕적인 사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한일회담에 크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6.3 시위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여러 대중들이 힘을 모아서 6.3 시위라고 하는 시위를 일으켜서
이제 한일회담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집회를 개최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정부는 이때 당시에 휴교령과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시위에 참가한 학생과 시민을 체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이렇게 계엄령과 휴교령을 선포를 하면서 결국 진행을 시킨 거죠.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일국교 정상화에서는 이제 한일협정이라는 키워드랑 이 한일협정을 막기 위해서 6.3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런 6.3 시위와 같은 키워드들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 한일협정의 결과로는 당시 징병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약탈, 문화재 반환 등이 일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독소 문제 등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아래에 보면은 한일협정의 체결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료 1번, 자료 2번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진짜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서 이런 굴욕적인 회담을 전면 중지해라. 일본인 상사를 즉각 추방하라.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협정이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체결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김종필과 오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굉장히 굴욕적인 회담이다라고 이제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뒤따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베트남 패병이에요. 이 베트남 전쟁이 당시에 1960년대에 이제 일어났는데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파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자 이 미국이 또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에 베트남 파병을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당시에 명분으로는 6.25 전쟁을 도와준 나라에 보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게 돼요. 이 공포영화 중에서 알포인트라는 공포영화 알아요? 알포인트? 엄청 옛날 영화긴 한데 이 알포인트라는 공포영화가 당시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이제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어요. 쌤은 공포영화 잘 못 봐서 이것도 엄청 무서웠어요. 막 하늘소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 한국인들을 베트남에 파병을 보냈는데 그럼 공짜로 보냈냐? 그냥 요청만 해서 보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대가가 있었어요. 이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국군 전력의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군의 전력 증강,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이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러한 조건을 내걸고 이제 맺었던 이제 각서가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각서가 있어요. 이거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돼서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내용입니다. 이 브라운 각서에는 우리 교과서 아래쪽에 나와 있죠. 자, 같이 보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해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일제의 추가적인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에 추가해서 그 차관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각서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파병 군인들의 성금, 군수, 물자 소출,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이러한 베트남 패병의 문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요. 고엽제 피해자나 뭐 라이따이한과 같은 문제들이 남아있다라는 한계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가 계속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게 돼요. 권력을 잡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권력을 잡게 되냐면,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박정희 정부 때 내세워요. 근데 이게 성과가 나타나니까 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이 박정희를 지지를 하게 돼요. 어떻게 뭐 군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잠깐 잡았더라도 국민투표로 선출이 됐고, 근데 그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니까 많은 대중들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미 두 번째 대통령을 한 거죠. 5대 6대. 자,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승만이 자신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삼선 개헌입니다. 삼선 개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더 하겠다. 자, 그때 배경을 삼았던 건 뭐냐면, 당시에 북한이 보낸 무장 게릴라가 청와대를 습격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러한 도발을 하기도 하고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긴장이 고조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이 반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들을 내세우면서 삼선 개헌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이랑 학생들이 당연히 반대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독재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여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서 편법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리게 되고요. 이때 개헌을 통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박정희 후보가 김대중 후보를 이기고 당선이 되게 되면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에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지나서 장면 정부, 허정가도 정부, 장면 정부를 지났지만 다시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게 되고요. 그 이후에 삼선 개헌을 통해 자신의 이런 권력, 독재적인 권력을 지켜나가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는 이제 유신체제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 박정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10월 유신이란 것을 일으켜서 유신헌법을 제정을 하고 자기가 종신 대통령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그래서 뭐냐, 이 박정희 정부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는지, 5.16 군사정변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후에 군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는지,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가 학습지에서 정리하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